2002년 월드컵 레전드 특집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 미드필더 김남일입니다. K리그 3년차 프로 신인 김남일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전국구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의 진공청소기라는 별명답게 터프한 미드필더로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뛰며 한국의 4강 기적을 도왔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여성 팬들의 인기를 받았던 김남일은 2차례 해외 리그를 경험하는 등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 프로축구 성남FC 감독으로 부임해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 미드필더 김남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루키. 인천 출신의 김남일은 부평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거쳐 2000년 K리그 전남 드래곤즈로 입단했습니다. 그는 데뷔 첫 시즌부터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프로축구연맹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교체 명단과 선발 명단에 22세 이하 선수를 한 명씩 포함시켜야 하는 U21 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22세 룰이 없었기 때문에 신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자리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김남일은 신인 때부터 남다른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김남일은 2000년 데뷔 첫 시즌 리그에서 30경기에 나섰고 데뷔 2년 차에도 25경기를 뛰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히딩크가 발견한 진공 청소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부임한 거스 히딩크 대표팀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학연과 지연에서 자유롭게 선수를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90분 내내 투지 있게 뛸 수 있는 선수를 원했고 김남일을 적임자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김남일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2001년 국제축구연맹 컨페더레이션스컵 체코 원정 0대5 참패의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비판받던 선수였습니다. 축구팬들은 김남일과 같은 기본기가 안 된 선수보다는 윤정원과 같이 기술이 좋은 미드필더 또는 대표팀 붙박이 주전이던 김도균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난 여론에도 히딩크 감독은 김남일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김남일이 한국 선수로는 드물게 모험을 즐기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고 그것이 창의적인 플레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지지 아래 김남일은 대표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진공청소기라는 애칭으로 불린 김남일은 중원에서 상대를 지워버리며 진짜 진공청소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 열린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평가전에서 맹활약한 김남일은 대중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지네딘 지단을 맨마킹하면서 돌파를 막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박지성의 동점골을 만들어주는 침투 패스를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한일 월드컵 대체 불가 미드필더.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은 3-4-3 포메이션을 대회 내내 가동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한 김남일은 왕성한 활동량과 준수한 스피드로 공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파트너인 유상철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상대의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김남일이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김남일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빠른 스피드와 집요한 대인 방어는 물론 윙백 이영표, 송중국의 공격 가담 시 빈자리를 메울 활동량과 축구 지능을 지녔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8강까지 승승장구하며 축구 역사를 새로 썼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8강 스페인전에서 불의의 부상으로 교체돼 남은 경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독일전은 김남일의 부상 결정을 대신해 유상철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차군단 독일의 효율적인 중원 공격을 막지 못했고 미하일 발락에게 실점해 0대1로 석패했습니다. 독일전은 김남일의 부재가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김남일은 대체 불가한 선수였습니다. 네덜란드 리그 도전과 실패. 2002년 월드컵 활약으로 김남일은 해외 진출의 꿈을 키웠습니다. 월드컵에서 함께 뛴 송중국과 박지성, 이영표가 네덜란드 리그로 진출하자 송중국이 입단한 페이노르트로 1년간 임대 후 완전 영입 조건으로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페이노르트는 김남일 영입 직후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위권 팀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판단했고 당시 리그 최하위권 팀 엑셀시오르로 재임대를 보냈습니다. 김남일은 엑셀시오르에서 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제한된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엑셀시오르가 강등당하며 페이노르트로 복귀했죠. 페이노르트는 김남일의 기량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 완전 이적은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김남일의 유럽 도전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죠. 저니맨 김남일.
유럽에서 실패했지만 2004년 여름 친정팀 전남 드래곤즈로 복귀한 김남일의 인기와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마침 수원 삼성의 2대 감독으로 부임한 차범근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그를 차세대 수원 중원으로 생각했고 6개월 동안 적극적인 영입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04년을 끝으로 전남과 계약이 종료된 김남일은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원 이적 후 그는 여러 팀을 옮겨다니는 전인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남일은 수원에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했기 때문이죠. 수원 시절에는 공격적인 면모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수원의 수비수가 단체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김남일은 중앙 수비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기존 수비수의 부상 복귀 이후에도 수비수로 뛰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김남일이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구단과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원은 김남일이 다치자 치료 목적으로 일본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넘어간 김남일은 다수의 일본 J리그 구단과 이적 협상을 시도하여 수원 팬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남일은 결국 시즌이 끝나고 2008년 비셀고베로 이적했고 2시즌 동안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러시아 리그 톰스크에 단기 계약으로 입단해 뛰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해외에서 활약한 김남일은 2012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K리그 복귀를 모색했습니다. K리그 복귀 과정에서 김남일을 가장 원한 팀은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인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인천은 수원과의 김남일 쟁탈전에서 승리했고 김남일 역시 허정무 감독의 러브콜에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인천행을 선택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 2013년 인천에서 김남일은 제2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매 경기 적절한 방향으로 기막힌 패스를 찔러줬고 위치 선정 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인천은 물론 대표팀에서도 김남일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졌을 정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커리어 막판 축구에 눈을 떴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천은 김남일과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김남일의 주가가 폭등했고 당시 K리그의 큰 손이 된 전북 현대가 그의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전북은 김정우의 이탈과 노장 김상식의 은퇴로 새로운 엔진이 필요했고 김남일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 김남일은 전북에서도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 시절만큼의 장악력은 아니었지만 최전방의 이동국과 함께 베테랑으로서 팀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경남전에선 헤딩 득점으로 10년 만에 K리그 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김남일의 활약 속에 전북은 2014 시즌 K리그 정상에 올랐고 김남일 본인도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김남일과 전북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 만에 자유계약으로 풀려나 일본 J리그 2부 리그 교토상가로 이적했습니다. 일본으로 간 김남일은 2015 시즌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리그 27경기 출전해 교토상가의 2부 리그 잔류를 도왔습니다. 이후 교토상가와 계약 연장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2016년 4월 현역 은퇴를 발표하며 축구화를 벗었습니다. 아쉬운 대표팀 마무리.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한국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한 김남일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공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지막 스위스전 패배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아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성용과 김정우 등 신예 선수들의 성장으로 주전 자리를 내줬습니다. 설상가상 마지막 나이지리아전에선 두 채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무리한 백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줘 맹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나이지리아 공격수 야쿠부가 결정적인 찬스를 날린 덕분에 16강에 오를 수 있었지만 만약 결과가 잘못됐다면 김남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대표팀에서 멀어졌던 김남일은 2013년 구자철, 기성용, 박종우가 부상과 경고 누적 등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35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당시 인천에서의 활약도 대표팀 발탁에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김남일은 레바논전 이후 부상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A매치 98경기로 센츄리 클럽까지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하며 대표팀 커리어를 쓸쓸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도자 김남일의 도전. 김남일은 2017년 2월 최용수 감독의 부름을 받고 중국 슈퍼리그 소속 장수 수닝의 코치를 부임하며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대표팀 코치로 선임된 그는 대표 선수들이 절실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빠따라도 들고 싶은데 라는 일명 빠따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장수와 대표팀에서 짧은 코치 경험을 한 그는 2019 시즌을 앞두고 2부 리그로 강등된 친정팀 전남의 코치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 K리그 성남 FC 지휘봉을 잡고 정식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된 김남일은 진공청소기라는 별명답게 악착 같은 플레이로 한국의 4강 신화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소신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남 감독 부임으로 지도자 첫 발을 뗀 그가 현역 시절처럼 강단 있는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